센티라 ABO 우현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저에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아직은 저를 모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제가 여태까지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나게 됐고, 제가 생각하는 비즈니스의 가치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아메이의 회사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수익 구조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말만 해도 많죠, 양이. 네, 그래서 빨리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요, 거의 대부분 제가 꿈꾸는 사람의 발자취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은 평생 꿈을 꿀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순간도 앞으로 제가 보석핀이 되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그 이상 핀이 될 때 지금 이 자리가 제가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의 발자취를 응원해 주십사 하고 저는 꿈꾸는 사람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말 그대로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평일에 회사를 퇴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직업이 많아집니다. 저는 퇴근하고 나면요, 이런 직업들을 갖고 있어요.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 주말마다는 유튜브와 그리고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경제금융 보드게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요, 저는 강남에서 또 캐시플로우 모임 운영을 하고 왔어요.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왔고, 그다음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요. 얼마 전부터는 또 스마트 스토어를 또 작게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언제 뭘 하길래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다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이 사업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곳에서 하나씩 하는 것들을 배워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필요한 거를 할 때 시간들을 농축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면 시간이 단축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 진행을 했을 때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데 15분짜리 영상을 준비하는데 20시간이 걸렸거든요. 첫 영상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요, 10분, 15분짜리 영상을 준비하는데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16시간 정도가 남게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뭘 할까요? 그 시간에 이제 다른 것들을 끼워 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것들 모두 다 이곳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처음 만나게 됐던 거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국민대학교 창업학 석사과정을 가게 됐는데, 이 이유가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다 학자금을 다 대출해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졸업을 하는데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내가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해서 인생을 살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뭘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니까 내가 창업을 해서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게 답이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다시 학자금을 추가해서 대학원에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학원은 아직 졸업은 하지 않았고요. 대학원은 또 3학기까지 아주 꽉꽉 채워서 제가 대학원을 다니는데, 이때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창업학,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진짜로 내가 창업을 해봐야겠다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받게 됐어요. 정부에서 투자를 받게 돼서 28살 당시에 이 스파크 아이디어, 스파키디아라고 하는 회사를 제가 창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 위에 보이시나요? 소꿉놀이라고 써있죠. 이제 지금 생각해서는 그때는 이제 사업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소꿉놀이를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사업자 등록증 하나 내고 나 사업해 이제 이러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되게 즐거웠던, 그때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 창업을 하고 나니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더라고요. 사무실도 운영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인력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연락처들, 어떻게 거래처들 관리도 제가 해야 되고요, 회계 관리도 제가 직접 해야 되고요, 뭐 제품 개발도 해야 되고, 마케팅, 주문, AS, CS, 그다음 비용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하나도 안 되는데 제 시간에 계속 쏟아붓는 상황이 계속 벌어진 거죠. 제가 나중에 이곳에 와서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 왜 제가 그렇게 고생을 했나 봤더니, 성공적인 사업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저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던 거죠. 근데 또 처음이다 보니까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잘하지 못했어요. 전혀 잘하지 못하는 채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도저히 답이 없는 시점에 제가 인터넷에서 뭔가를 찾게 됩니다. 내가 삶을 좀 바꿔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 캐시플로우라는 모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캐시플로우 모임을 오픈한다는 얘기를 듣고 잘 모르는데 일단은 관심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난 게임도 좋아하고 보드게임도 좋아하는데 또 돈에 대해서 배운다?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캐시플로우 모임을 갔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 캐시플로우 모임을 가서 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만난 분이 바로 저희의 스폰서님이셨어요. 제가 이 캐시플로우 처음 나갔을 때 너무 여기서 돈에 대한 얘기에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곳을 계속 와봐야겠다 해가지고 꾸준히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알려주시던 분이 지금의 제 스폰서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스폰서님을 만나고 제 삶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캐시플로우 모임을 가서 맨 처음 배웠던 게 요표에 대해서 배웠어요. 요표에 대해서 모르신 분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시면 왼쪽에 인플로이 같은 경우는 내 직장인이죠. 직장인에서 내가 시급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그 밑에 셀프 인플로이 같은 경우는 내가 나를 고용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영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영업자 역시도 내가 스스로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데 보통 직장인들이 자영업을 많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어차피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좀 내 일을 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는데 내 일을 하면은 조금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벌 수 있는 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내가 하는 만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영업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캐시플로우 모임에서 처음 얘기를 들었던 거는 이 왼쪽 사부면에 있는 수입은 노동 수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지만 들어오는 수입이다 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비즈니스 오너 같은 경우는 사업가인데 이 사업가 같은 경우는 다른 점이 뭐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그 밑에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투자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비즈니스 오너와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자산 수입을 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산 수입을 버는 사람들이 왜 부자냐라고 봤을 때 전 세계의 95%의 인구는 다 노동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 부의 총량의 단 10%만이 노동 수입에 배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피자를 10판 해가지고 95명이 나눠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사보면은 아주 경쟁에 익숙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전체 부의 90%가 5%에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부자들은 다 오른쪽 사분면에 있게 된다는 것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오른쪽 사분면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됐던 게 이 캐시플로우 모임에 와서 처음에 알게 된 부분입니다. 자, 아메이 비즈니스의 사업 설명 들어오면은 이게 매우 익숙하시죠. 일반적인 사회에 가면은요, 이게 전혀 익숙하지가 않아요.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캐시플로우 모임 운영을 하면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노동 수입만 하면서 이 책을 읽으시잖아요. 이해는 하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인 거지 이거를 나한테 적용시킨 걸 전혀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이미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노동소득과 오른쪽에 있는 자산 수입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노동수입 같은 경우는 25부터 60까지 만약에 35년 동안 내가 일을 해서 수입을 벌었을 경우에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35년 동안 번 돈을 가지고 40년 써야 됩니다. 근데 내가 실수로 좀 건강하게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0살까지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35년 동안 번 돈을 가지고서 55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자산소득 같은 경우는요, 구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노동소득은 내가 하면 바로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자산소득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삽질하는 것 같아. 왠지 내 걸 안 하는 것 같아. 들어오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구축하는데 보통 짧게는 2년에서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10년까지 아무 자산 소득이 안 들어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 가면서 소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자, 이 소득은 무슨 소득이죠? 바로 평생 동안 들어오는 소득인 거죠. 그래서 소득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노동소득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이 현재 소득하고 미래 소득이 합쳐져 있는 소득이에요. 근데 자산소득은요, 평생 현재 소득입니다. 평생.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좀 더 지불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데 쓰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까요? 덜 될까요? 부담이 덜 되겠죠. 왜냐면 다음 달도 오는데 다다음 달에 들어오는데 근데 심지어 그 돈이 조금 더 늘어나서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부담이 덜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노동소득은요 실수로 오래 살면 위험이 증가되는 수입이에요. 네. 근데 자산소득은요 실수로 오래 살면 행복이 증가되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자산소득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자산이 구축될 때까지의 시간 5년에서 10년 정도의 이 시간을 견디질 못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보상에 매우 익숙해져 있거든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시 보상이 아닌 만족 지연을 할 수 있는 게 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능.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이유가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즉시 보상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족 지연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되게 바보 취급을 받죠. 야, 너는 네가 하는 만큼도 못 받아오냐?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만족 지원을 통해서 나중에 얼마나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이 사부면에서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 사람들은요, 내 삶을 좀 나아지기 위한 도구로서 봉급생활자에서요, 또 다른 이직을 하고요, 또다시 이직을 하고요, 또다시 이직을 하다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뭘 하죠? 돈을 좀 모아가지고 자영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자영업을 시작을 했다가, 이게 잘 되면 정말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거의 95%의 자영업이 10년을 못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봉급생활자로 오면은 다행이고요. 만약 그게 좀 어려울 경우에는 다시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죠. 결국 일반 사람들의 이동 경로는 계속 왼쪽 사분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부자들은요, 왼쪽에서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오른쪽 사업가의 사분면으로 가기 바빠요. 제가 아까 직장을 다니는 거는 아주 완벽한 노동소득이죠. 직장 다니는 거 외에 제가 나머지 하는 일들은요 다 저에게 자산이 구축되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아마 우회원TV를 구독하신 분도 있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아직 안 한 것 같다 싶으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유용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회원TV 같이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가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한 구독자라든지 유튜브 소득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다 같이 아무도 사업 안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계신 탑리더님들은요 지금도 매출이 쫙쫙쫙 올라오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산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왼쪽 사부면에서 오른쪽으로 사부면으로 넘어가는데 그냥 내가 넘어가야지 하고 담 넘듯이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이거 넘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이. 내가 넘어가기 위해서 내 지식과 그리고 내 마인드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변화가 필요한데, 제가 대학원에서 창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요, 제가 대학원에서 창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이 창업과 사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사업가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학자셨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들과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계속 배워왔거든요. 그렇게 강의를 듣다가 제가 스폰서님을 만나가지고 이 아메이 강의장에 와서 강의를 듣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와, 여기 강의는 날 것 그대로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진짜로 이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여러 가지들을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진짜 살아있는 교육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교육은요 이론이 늘어나는 교육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비즈니스 교육인데요, 이 삶을 변화시키는 비즈니스 교육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수하고요, 실패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하다 보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안 될 것 같은 걸 해내는 그런 잠재력을 돌파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다시 행동을 하다가 잘 안 될 때 또 재도전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는 그런 비즈니스 환경이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날 것의 교육, 진짜 살아있는 교육을 여기에서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내 마인드셋이 잡히고 내 기업가 정신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내가 해나갈 수 있는 지속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뭐가 만들어지냐? 바로 직업의 이동이 아닌 사분면의 이동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비즈니스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요. 내 마인드와 이런 것들이 갖춰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이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아메이 사업의 핵심 가치는요. 봉급생활자가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게끔 만들어주고요. 두려움이나 의심 그리고 좌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이에요. 왜? 내 주변 사람도 다 나보다 더 힘든 것들을 겪어냈는데 이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재도전을 하네? 그럼 다 같이 재도전을 하고 그 행동을 하고 실수와 실패를 하는 환경에서 내 실수와 실패가 특별하게 느껴질까요? 아니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당연해지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실수와 실패를 하면 도망가죠. 어떻게든 숨기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에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어려움에 봉착을 했을 때 이 비즈니스를 먼저 해보신 분들이 성공자의 직접적인 그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떤 것보다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아메이 사업이라는 것은요, 이 사부면을 가로질러 가도록 내가 먼저 가로질러 가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사부면을 가로질러 가도록 도와주고 안내하는 게 바로 이 아메이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자들은요 네트워크를 자꾸 구축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되게 일자리나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왼쪽 섬에서 계속 다닌다는 얘기예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여러분들이 정말 훨씬 더 나은 삶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소꿉놀이를 시작을 했을 때 그 2천만 원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2천만 원 모으려면 너무 힘든데 2천만 원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실수를 조그만 거 하나만 실수해도 그냥 돈이 훅훅 나가고요. 그 안에서 제 인건비는 당연히 건들 수도 없고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또 그 비즈니스 진행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지식이나 경험, 판단력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밖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한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시간적인 비용, 금전적인 비용, 고통, 심적인 것들 여러 가지 정말 많이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내가 특별하게 큰 금전적인 비용이나 이런 거 넣을 거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의 진짜 열정과 시간 투자만을 통해서 이 B타입, 사업가 타입의 사업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 처음 했을 때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이거면 내가 좀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제 수중에 돈이 한 통장에 한 15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제 전 재산이. 근데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제가 이 비즈니스 정말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절대평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회사에서 또 일반적인 뭐 학교나 이런 데서는요 성적 순으로 점점 짧아져요.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죠, 피라미드.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몇 사람이 정상에 오를 수 있느냐가 아니고요 몇 사람에게 정상의 자리가 열려있냐고 했을 때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역피라미드 구조인 거죠. 역피라미드. 누군가 시작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200분 정도 되신다라고 했을 때 이 200분 중에 선착순으로 10명만 다이아몬드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마감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그 누구도 다이아몬드 그 이상 더블 크라운 멤버서가 되게 누구나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죠. 이게 몇 사람에게 정상의 자리가 열려 있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가능성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했을 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메의 최고 자리는요 누구에나 열려 있어요. 근데 이 최고의 자리로 가기 위한 매력이 또 있습니다. 뭐냐? 바로 내가 최고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B사부면 사업가로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느냐의 기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서 정말 높은 핀이신 분들은 그만큼 더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는 이유가 이분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켰구나라는 반증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처음 와서 만났을 때 꿈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기 시작을 했었어요. 꿈을 추구하고 꿈을 실현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제 이 강의가 끝나고 제 다음 강의에서도 꿈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처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받으셨던 게
너 꿈이 뭐야? 이런 얘기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근데 재밌는 게 나이가 20대도 상관이 없고 나이가 50대, 60대 분들도 다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꿈이 뭔지. 왜 이 나이에 꿈을 물어봐?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곳에서만큼 정말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꿈의 크기를 바꾸는 것이 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겠다라고 꿈을 꿀 때는요, 아주 작은 것만 꾸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룰 수 있는 것만 꾸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곳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너가 이룰 수 있는 걸 꿈꾸지 말고 너가 이루고 싶은 삶을 꿈꿔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아메이 비즈니스의 시작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너의 꿈을 꿔봐, 부자가 되는 꿈을 찾아봐 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 됐어, 뭐 어차피 안 될 건데, 꿈꾸는데 뭐 비용이 들거나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데도 이미 자신의 꿈을 자기가 접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곳에서는요, 부자가 되는 꿈을 갖는데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를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익히는 게 뭐냐면, 아, 꿈이라는 게 지식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모르는 거는 꿈꿀 수도 없구나. 근데 정말 좋은 게 이곳에서는요, 저보다 훨씬 더 비즈니스 오래 하시고 성공하신 분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지 보면서 내 스스로 꿈꿀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 만났을 때 과거에는요, 제 상태가 이랬어요. 10년 된 경차도 제 차가 아니고 제 와이프인 홍상희 리더의 여자친구의 차였어요. 그리고 주차가 불가능한 집이어가지고 주차도 저 멀리가 된 다음에 갑자기 차 빼달라고 전화 오면 아 저기 마트 왔는데 잠깐만 금방 차 빼러 갈게 이러면서 집에서 뛰어가서 차 빼줘 막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제 비즈니스를. 그리고 25년 된 진짜 8평인 집에서 사업 시작을 했고, 그때의 꿈은 여자친구와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딱 만나고 나서 와, 나 결혼할 수 있겠다. 이 사업이면 내가 비전을 보여주고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저는 전혀 성공자도 아니고 정말 크게 잘 된 게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래도 트렁크에 있는 차를 타고 있어요. 이 경차를 탈 때 제 꿈이 뭐냐면 아 제발 트렁크에 있는 차 타고 싶다. 아 공기청정기 좀 차에다 넣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트렁크에 있는 차 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타고 있고요. 주차장이 있는 집, 아 이게 주차가 불가능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지금은 주차장이 있는 집에 살아요. 그리고 아 방 3개 있는 집에 좀 살고 싶다. 거실에서 사람들 초대할 수 있는 집에 살고 싶다. 지금은 초대할 수 있는 집에 살고는 있어요. 근데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저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좀 낳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저런 상황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고 있다가 이게 또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제 애 만들어야지. 네, 집에 있으면. 그래서 애 만들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또 뭐가 되냐면, 이 다음 거를 또 꿈꾸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이 트렁크에 차 타니까 이 전기차를 타고 싶더라고요. 좀 괜찮은 SUV 전기차를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지금 요즘 차 보러 다녀요. 예약하러 차 보러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차장 있는 거 좋은데, 이게 진짜 멋있는 건 지하 주차장에 차 대고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가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이거 할 수 있는 집이 어디지? 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그래. 애기는 있는데 좀 유모차 끌고 나가서 애기 좀 안전하게 데리고 놀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파트를 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제일 간절해지는 게 내가 아이 거를 뭔가 사주려고 할 때 고민하지 않는 정도가 최소한 됐으면 좋겠다. 능력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미래가 저한테는 이루어질 거라는 걸 사실 누구보다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꿈을 꾸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꾸는 꿈이 여러분들 평생에 있어서 가장 작은 꿈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지금 꾸고 있는 꿈에서 계속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하실 거예요. 누군가는 제가 지금 미래로 보고 있는 이게 누군가는 시작점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전혀 이 시작점을 가져가지 못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 사업을 만나가지고 이런 꿈들을 꾸면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미래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게 직장으로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하는데 이 비즈니스로는 하고도 남겠네. 그냥 내 지나가는 과정이네.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요.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됐어요. 이렇게 아이를 낳고 아이를 네, 여러분 유전자는 속이지 못한다는 걸 아이를 낳고 알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고 누가 봐도 제 자식이라고.
여러분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닮았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중학교 때 사진을 보면 증명사진을 보면서 왜 내 증명사진이 흑백 사진이지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 아이에게도 똑같이 그게 간다라는 걸 보면서 이게 유전자가 정말 위대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아메이비스를 하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에요. 큰 꿈을 갖고요 그 꿈을 이룬 후에요 더 큰 꿈을 향해서 평생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오시면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서 보면요 요즘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다 마약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막 다 웃으면서 막 인사하고 반갑게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막 다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 주식 사정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뭐 웃음이 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더 큰 꿈을 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네트워크의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아메이비즈를 시작하고 그다음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한 2년 반이 됐거든요. 유튜브 시작한 지가 2년 반이 됐는데 지금 제 구독자가 11,200명이 좀 넘어요. 11,200명이 좀 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11,000명 많은 숫자는 아닌데 모으기 쉬울까요? 모으기 쉽지 않아요. 혹시 유튜브 영상 올려보신 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 모으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구독자 11,000명 모으기 어려운데 야 이 사람들 다 아메이 소비자로 만들고 싶다. 아메이 회원 11,000명이 되면은 나 지금 피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구독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훨씬 쉽잖아 라고. 여러분 아메이 회원도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10,000명 아니더라도 절반만 되면요 아메이면 5,000명 되면은 유튜브 10,000명보다 훨씬 나을걸요? 3,000명만 회원 있어도 유튜브 10,000명보다 훨씬 나을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를 모을 수 있는 곳들은 많아요. 예를 들면 심지어 막 스마트스토어나 뭐 다른 것들을 할 때도 내가 거기에 내 쇼핑몰에 대한 알림을 받는 사람들 몇 명을 만들지 이런 것까지도 다 네트워크잖아요. 그런 거에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회원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메이비스만큼 네트워크 힘이 발휘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를 제가 구독자를 모아도 유튜브 100만 명 되면 돈 많이 벌잖아요. 여러분 아메이면 100만 명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비교될 것 같으세요? 비교 안 돼요. 비교 안 돼요. 같은 숫자로 봤을 때 아니면 절반의 숫자만 받더라도 이 네트워크의 힘은요 아메이비스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하다는 거를 제가 진짜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의 네트워크의 힘은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사업에 관련된 얘기와 수익 구조에 대한 얘기를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제가 만난 이 기회를 만난 이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1959년에 리치 디보스와 제이베넨드 사장님이 공동 창업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는요 2세 경영을 넘어서 지금 3세 경영을 준비하기 전에 전문 경영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지지난주에 세미나를 했을 때 요 세 분이 다 오셨었죠. 아마 부산에 가서 만나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스피치가 뭐냐면 축하 그만하고 너 빨리 가서 일해. 저 이야기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그치. 가서 일해야지. 지금 이 세미나 축하만 할 때가 아니다. 축하를 받아도 모자를 파 내가 축하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메이 사업은요 아주 특별한 기업 이념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꿔야 됩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꿈꾸면 그 성공을 할 수 있는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기업 이념을 갖고 있어요.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래서 꿈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꿈을 꿔야 되는지가 여기 이 문장 하나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사업의 기본 가치가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잖아요. 다르게 보면요. 아메이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이 사업은요, 진짜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시총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의 성공의 기회가 만들어지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큰 회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곳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아메이 사업의 진짜 멋진 가치를 아마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메이 사업은요, 전 세계 100여개 국가 및 지역에 진출이 되어 있고요. 14,000명의 직원들 그리고 1,000여 명 이상의 연구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죠? 본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저희 ABO들, 저희가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진행될 수 있을까를 항상 소프트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죠. 450여 가지의 직접 생산도 하고요. OEM 생산도 진행을 하고요. 국제 특허도 많이 갖고 있고 특허 지금 출원도 많이 갖고 있는 상태. 그리고 전 세계 5대 농장 연구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ESG, 요즘 ESG 경영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ESG에서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요. 직접 판매 부분에서 경영 대상을 받았습니다. 경영 대상. ESG. ESG라는 게 뭐냐면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적으로 정말 그 안정적인 그런 모범적인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가. 환경 쪽만 해서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배구조적으로 다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메이가 ESG 경영에 선두 주자인 이유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환경적인 부분을 보면요. 아메이 제품들은요. 동물 실험을 전혀 하지 않아요.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대신에 훨씬 더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동물 실험보다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제품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고농축 제품입니다. 그리고 모형이 다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사각형으로 돼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운반을 해올 때 최소한의 부피로서 최대 많은 양을 갖고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돈을 벌려면요. 농축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빨리 쓰고 빨리 사고 빨리 쓰고 빨리 사게끔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진짜 고농축이라서 잘못 주면 계속 써.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한테 가루세제 3kg 전달했다가 탈퇴됐어. 너무 오래 써. 혼자서 1년 반 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3kg짜리를.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인원이 적은 데는 3kg짜리 전달해 주면 안 돼요. 1kg짜리 주셔야 돼. 3kg짜리는 다시 재구매하려니까 그때마다 재가입이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가루세제만 써. 그분은 또 다른 걸 안 쓰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고농축에 이제 고농축으로 인한 그런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세제통이나 이런 통들 자체도 안에 이 통 같은 거 태워보면 다 밀랍으로 돼 있잖아요. 환경에 전혀 위해되지 않는 그런 플라스틱이 아닌 거죠. 더해서 여기 인쇄하는 것마저도 다 소이잉크, 콩잉크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끝인가요? 이 박스 자체도요, 모든 골판지 이런 것들도 진짜 비영리 단체가 관리하는 숲에서 갖고 온 박스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속포장지 우리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비닐 쓰면 안 되잖아.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아니에요. 다 옥수수 녹말 재료이기 때문에 다 자연에서 분해가 되는 그런 성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뭘 받았죠?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뭘 받았냐면 아메이 제품은 100% 여러분 99%도 아니에요. 100% 재활용 가능한 원자재를 사용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고장 부품 수거율도 무려 98%입니다. 제가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여기 살짝 줄여놨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살짝 줄여놨어요. 여기 100%인데 여기 있는데 좀 썼으니까 2% 썼으니까. 네, 98%의 고장 부품 수거를 갖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서 뭘 갖고 있냐면 우리 정수기 있죠. 국내 정수기 업체 최초로 우리 보통 정수기 이렇게 친환경 이런 인증을 받을 때는요, 뭐 필터만 인증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만 받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쪼잔하게 그런 거 안 합니다. 전체 다 받아요. 수도 배관 연결용 소켓과 밸브, 친환경 소재 다 씁니다. KC 인증 제품만 다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전체 모든 부품,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우리 정수기 인증 받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죠? 아, 네, 그죠. NSF. 아, 검사예요. 역시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NSF 인증도 필터만 받지 않는 거 아시죠? 전체 인증 다 받아요. 쪼잔하게 요것만 받으면 돼 이렇게 안 합니다. 전체 다 받습니다. 아예.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이 아메이의 기업 가치고 정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전 과정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 원료부터 수명 이후 단계까지, 그러니까 수명 이후 단계는 뭐죠? 폐기가 돼가지고 지구로 다시 돌아갔을 때 지구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모두 다 친환경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 게 이 아메이 회사의 제품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가장 철학이 그거죠. 사람과 자연에게도 해가 되는 것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 제일 아쉬운 게 뭐예요? 아메이에서 술을 안 팔아.
사실 저는 술 잘 안 좋아해요.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술 안 팔고 담배 같은 거 안 팔아요. 왜? 사람한테 위해가 되는 건 팔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아메이 제품들 정말 다양하죠. 뉴트리라이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좀 뉴트리라이트 쪽에 조금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뉴트리라이트는요, 전 세계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유로모니터라는 공식적인 기관에 보면 자체 인증 유기농 농장에서 식물 재배 수확 가공하는 유일한 글로벌 비타민 및 식이 보충제 브랜드예요. 전 세계에서 진짜 제대로 된 유기농 농장을 갖고 있는 회사는 뉴트리라이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 유기농 재배인데, 여러분 그거는 유기농 재배인 건 맞는데 규모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평가하는 기준조차도 아예 다른 유기농 농장이에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이 농장에 대해서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걸 꼭 모시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뉴트리라이트 농장에 모시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블S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비타민이고요. 그리고 세계 1위 단백질 보충제 브랜드고요. 세계 1위인 게 너무 많아서 문제죠. 정수기도 세계 1위, 청정기도 세계 1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농장이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4군데가 각 기후대별로 존재하는 이유가 각각 기후대별로 재배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유기농 농장 인증까지 제대로 다 받아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는 이 캘리포니아에 농장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 주변이 개발이 되게 되면서 얘는 더 이상 유기농 농장으로 쓸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아예 연구센터로 변화시켜버렸죠. 농사를 짓지 않았죠.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조금 제정신이 아닌 이유가 있죠. 여러분,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 제초제 이런 건 당연히 아예 안 쓰고, 이거를 잘 기르기 위해서, 해충 제거를 위해서 무당벌레를 별도로 키웁니다. 무당벌레를 별도로 키워서 무당벌레 막 뿌리는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무당벌레 뿌리는데, 여러분들 해충들을 잡아먹는 무당벌레가 너무 뿌려져가지고 해충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당벌레 먹고 살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배하는데 옆에다가 해충이 좋아하는 풀들을 심어요. 해충이 숨을 수 있고 해충이 더 좋아하는 식물들을. 그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재배를 하는 게 아메이가 하고 있는, 뉴트리라이트가 하고 있는 농장이고요. 지렁이, 양, 올빼미, 매를 별도로 훈련시키고, 지렁이를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올빼미하고 매를 훈련시켜서 곤충이나 짐승 피해까지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티스트 같은 경우 1958년에 무슨 생각이 됐냐, 정말 이 식물 영양소가 너무 좋은데 이거를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 피부에 바르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 한때 어떤 브랜드에서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있잖아요. 원조. 아티스트가 원조. 비교도 안 돼요. 원조. 그래서 이제는 스킨 케어도 아니죠. 피부에 영양을 주는 스킨 뉴트리션이 됐다. 그리고 정말 이 치약을 안 본 사람이 없다는, 이런 그리스터 치약, 샴푸, 바디, 홈케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세이파 메일이고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공기청정기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우회원 TV 영상이 있습니다. 하나씩 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에이스프링 정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죠? 여러분 투자하신 분, 인건비 내고 계신 분, 무료 매장, 사무실 다 받고 있죠. 제품 개발 우리가 하나요? 아니요, 알아서 다 해줍니다. 재고 관리 알아서 해주고요. 홈페이지 알아서 제공이 되고요. 고객 상담 알아서 해주고요. 세금 관리도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다 해결돼요. 근데 심지어 돈도 안 받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기만 하면 이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사업에서도 성공 못하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업 성공시키지? 저는 이 생각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돈 되게 해야 되잖아요. 아메이 비즈니스의 유통과 수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는 공장에 생산을 해가지고 광고비를 내고 총판 도매 또는 대형마트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제품이 200원에 생산이 된 게 소비자가 1000원에 구매를 한다고 그 800원에 만큼 제품이 좋아지나요? 전혀 좋아지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유통 과정에 대한 비용을 최종 소비자인 소비자가 모두 다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예요. 근데 아까 공장에서 200원에 만들던 거를 아메이는 원가를 조금 더 들여가지고 300원에 들여서 고품질로 만듭니다. 이 고품질로 만든 걸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고
회원 가입을 한 회원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좀 더 저렴하게 700원 주고 택배로 주는데 뭘 하냐? 유통비를 아껴서 직거래 방식을 가지고 소비자의 수입을 보장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의 좀 특징은요. 회원 소비자가 되면 100% 고객 만족 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비타민 지금 많이 드시고 계신데 뉴트라이트 비타민을 구매하셔서 드셨어요? 근데 내가 먹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잘못해서 쏟았어. 잘못 쏟았어. 쏟아가지고 애가 다 쏟은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다시 담아서 반품한 다음에 구매해도 됩니다. 네. 내가 먹던 것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쓰던 제품도 50% 이상만 남아있으면 90일 동안 반품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품 판매하거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90일 후에 갑자기 반품에 대해서 하면 진짜 기절초풍한 일이거든요. 아메인데 이거를 60년 넘게 하고 있어요. 한국아메도 3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기회죠. 35%의 캐시백이 공유와 연결로 수입을 창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를 통해서 제품 감동을 느끼고 주변에 알리는 플랫폼 비즈니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마트에서 구매를 하던 거를 아메이 마트로 바꿔서 생필품을 쓰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비가 그냥 지출로 되던 거를 소비가 내가 쓰는 것도 매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쓰는 것도 매출이 되면서 그걸로 인한 캐시백이 올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아주 간단해요. 제품을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반품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내가 그냥 써야지, 나 혼자 조용히 써야지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소비자가 되시는 거고요. 내가 너무 써보니까 괜찮네. 이거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리면서 열심히 써봐야겠다. 그러면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처럼 막 얼마 넣으면 사업자 시작, 얼마 안 넣으면 그냥 소비자로부터 바닥부터 시작,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주 저명하신 분이 오더라도 똑같이 0%부터 시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메 사업의 특징은요, 정보 전달을 하는 거고요, 무점포,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파트타임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아메 회사 회원 소비자의 직거래로요, 중간 유통가격을 줄여서 매출의 35%를 어떻게 지급해요? 차등 지급합니다. 차등. 더 노력한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이 받아게끔 만든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등 지급을 하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메이 캐시백은요, 월초부터 월말까지 만들어낸 매출을 가지고 다음 달 14일 날 캐시백이 됩니다. 그래서 약 20만 PB를 달성하게 되면 6,000원이 만들어지는데 비율이 요즘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 들어온다. 근데 여기 보면 다 사야 되냐? 의무 구매는 없습니다. 안 사도 상관없어요. 안 산다고 전화 와가지고 너 왜 물건 안 사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A가 B한테 전달하고 B가 C, D에게 전달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각자 20만씩 사용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나로부터 시작된 매출은 모두에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 매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A는 80만 매출이 되고요, B는 60만 매출, C하고 D는 각각 20만 매출이 됩니다. 이때 누가 가장 많은 수익을 받냐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A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요. 요즘에 B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네, C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TV 보다가 갑자기 질문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로 포인트 계산을 좀 해보면요. 자, 총 매출 80만에 대해서 6%가 되기 때문에 A는 48,000원이 되고요. B도 6%이기 때문에 36,000원이 됩니다. C, D는 각자 매출이 20만이 되기 때문에 3% 6,000원씩 되는데 여기서 수입을 빼줄 때 가장 늦게 가입한 후자순부터 먼저 빼주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돈을 캐시백 받아야 되는 사람은 C, D가 되죠. 그래서 C, D는 각각 3% 6,000원씩 받게 되고요. 남은 돈을 B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6,000원, 6,000원, 12,000원 제외하면 B가 받는 수입은 24,000원을 받게 되고요. A는 다 B, C, D가 받아야 될 금액을 다 빼주고 나면 48,000원에서 36,000원 빼준 12,000원이 됩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죠. A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먼저 시작했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매출이 제일 큰데 왜 나한테 캐시백을 적게 주지?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후자순이면서도요,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아가는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늦게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보다 비즈니스 훨씬 늦게 시작했는데 저보다 수입 많으신 분들 많거든요. 노력을 저보다 훨씬 많이 하셨을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수익 구조예요. 제가 만약에 비즈니스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 위에 스폰서님보다 평생 제가 적게 받아야 되면 아마 다시 고민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역전인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암이 비슷하다 보면 진짜 역전이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노력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A라는 사람이 내 돈을 좀 가져가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A를 지워도 B의 수입은 같고요. B를 지워도 C, D의 수입은 동일합니다. 결국은 제가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제가 받을 수입을 스폰서님이 1원이라도 가져간 적이 없어요. 제 건 다 제가 가져왔거든요. 저 역시도 단 한 번도 제 파트너분의 수입을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가져오고 싶어도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알려준 사람과 내가 받는 수입은 관계가 없다. 누구에게도 수입을 뺏기지 않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내 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에 나갈 때 이런 구조를 만들면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렇게 새 레그를 만들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구조를 만들면 이렇게 캐시백이 만들어지고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새 레그를 만드는데 15%를 같이 만들었다. 그럼 브론즈 빌더가 되면서 이 브론즈 빌더가 되면 내 보너스 수량액이 30%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400만 원을 했는데 파트너들이 각각 60만 원을 했을 경우에 총 금액 60만에서 각각 빼주는 3만 6천 원씩 빼주고 나면 내가 받는 금액은요 49만 2천 원에서 실제 수량액 BV라고 하는 수량액으로 내가 늘어나서 봤는데 실수량이 약 85만 원이고요. 브론즈 빌더를 하면 30%가 더 들어요. 그래서 얼마 들어오죠? 약 110만 원. 만약에 지금 비즈니스를 좀 알아보기 시작을 하셨거나 비즈니스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첫 번째 목표를 이 브론즈 빌더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업을 조금 하신 분들은요. 똑같이 이 400만 PB를 했을 때 이 금액 못 받았어요. 아메에서 안 줬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 브론즈 빌더가 생기면서 보너스를 훨씬 더 많이 주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수입 외에 추가적으로 110만 원 정도가 매달 들어오면 어떠세요? 완전 달라지죠. 좀 막말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외제차 끌 수 있는 돈이에요. 이 돈이 들어오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키우다 보니까 나는 이번 달에 쓸 거를 다 써가지고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그런데 내 파트너가 A라는 그룹에서 400만이 만들어지고 B라는 그룹이 300만, C가 200만, D가 100만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최초로 1000만 PB에 달성을 하게 됩니다. 1000만 PB가 되면 21% 보너스인 210만 원이 되고요. 각각 A, B, C, D가 빼줘야 될 돈을 빼주고 나면 나는 9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나는 살 게 없어가지고 하나도 안 산 상태에서도 나한테 캐시백이 들어오죠. 왜냐면 의무 구매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사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90만 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BV를 합치면 155만 7천 원의 금액이 들어오는데 내가 아직 빌더 보너스가 남아있네? 라고 하면 얼마 들어오죠? 200만 원이 넘게 들어옵니다. 내가 이번 달에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내 밑에서 만들어지는 매출로 인해서 다음 달에 내 주머니에 200만 원의 돈이 들어오는 수입인데 자, 이 수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수입의 특징은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생필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누군가는 샴푸가 떨어질 거고요. 여기 계신 누군가는 치약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 파트너들과 같이 치약을 쓰면 오늘 아침에 양치 안 하고 오신 분 다 하셨죠? 나는 나 혼자 치약을 짜는 것 같지만 실제는 어때요? 내 그룹에서 모든 사람들이 치약을 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루에 치약이 하나 소비되는 분도 있고 하루에 치약이 100개, 200개씩 소비가 되는 분들도 있겠죠. 이게 생필품이 재구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나를 통해서 복제된 내 파트너와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회원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그 프로모션이 있었죠. 회원 프로모션이 있었는데 제가 한 달에 25명이 회원이 늘었는데 저희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500명이 넘게 내셨더라고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 말일까요? 한 달에 500명이 늘면요. 여러분 저희 다이아몬드 리더님은요. 매일 한 명씩 탈퇴를 시켜도 맨날 인원이 늘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회원 증가가 된다. 회원 증가가 되면 매출도 늘어난다. 그리고 신제품이 증가됩니다. 요즘 정말 발 마사지기 너무 좋게 잘 사용했거든요. 처음엔 되게 아팠는데 이제는 그 약으로는 감이 안 와. 중으로 가야 돼 무조건. 저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정말 신제품이 증가가 되면 그로 인한 매출도 늘어나고요. 내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내 스폰서님이 도움과 경험을 통해서 비즈니스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잘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 사람을 초대를 하면 누구나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시스템 잘 돼 있는 그룹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팀에, 이 그룹에 정말 멋진 분들 많이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PB를 하면 이렇게 SP라는 게 인정이 되는데 아메이 사업이 진짜 매력적인 거는요. SP는 1000만원 한 번 하는 거고요. GP는 3번 하는 거고 플래티늄은 6번, 파운드 플래티늄은 1년 내내 1000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매출을 내가 1000만하고 3000만하고 5000만하고 막 그 이상으로 계속 키워내는 게 아니고 1000만 PB를 내가 해보고 이거를 내 파트너들에게 얼마나 많이 복제를 하느냐의 기준인 거예요. 계속 파는 일이 아니라 1000만 PB가 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해본 그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을 함으로써 내 파트너가 어떻게든 수입이 될 수 있게끔 얼마나 만들어줬느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버 프로듀서, 골드 프로듀서 넘어서 6번 하게 되면 플래티넘부터 정식 사업가로 인정이 되고요. 호텔에 가서 좌빵 우물 알려줘요. 왼쪽에 있는 빵이 내 거, 오른쪽에 있는 물이 내 거, 이런 식으로. 네. 근데 한쪽에는 내가 왼쪽 물 먹어서 내 왼쪽 사람 물을 못 먹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티넘도 여러분들 연말 보너스가 나와요. 연말 보너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연말 보너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연 수입이 한 3천에서 4천 가까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넘이 딱 되는 순간 핏 보너스 250만 원 받고요. 1년 내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면 연 수입이 적게는 4천에서 많게는 막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플래티넘 포럼을 보내주고 리더십 세미나 그리고 연말 보너스를 받고요. 핀 보너스까지 성취를 한 달에 월 보너스 제외하고 500만 원을 추가로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2000% 넘어고요. 이렇게 뉴핀 보너스들이 계속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핀업을 할 때마다 보너스를 계속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면 뉴핀 보너스가 2천만 원이 넘게 들어와요. 월 보너스 제외하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정말 매력적인 건 뭐냐면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을 플래티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느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파트너 2분을 플래티넘으로 도와줬을 때 사파이어가 되는데 내 파트너는 나보다 사업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나보다 3명을 파트너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파트너는 나는 사파이어인데 에메랄드가 되겠죠. 근데 내 밑에 있는 파트너가 사업을 더 열심히 하고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6명의 파트너를 만들었어요. 6명의 플래티넘을. 그러면 나는 사파이어인데 내 파트너는 에메랄드고요. 그 파트너의 파트너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게 다이아몬드고요. 요 끝으로 계속 다이아몬드보다 높은 핀이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나라에 다 계세요. 다 계세요. 엄청나게. 그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순위 보면은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수입 이런 거 볼 수 있거든요. 그 덱스터 예거 그룹의 수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20년도 기준으로 1년 수입이 4,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4,800억 원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수입을 받고 있다. 예거 그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 롬모의 기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요. 대개 기회가요. 작업복 차림으로 찾아온 힘든 일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분명히 작업복처럼 찾아온 힘든 일감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요. 오히려 더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알아보시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 비즈니스를 내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다 쑤시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인생을 바꿔주지 않아요. 내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이 드셨으면 그곳에 와서 내가 이걸 제대로 배워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요. 일정표를 싹 비우고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는데 우선순위를 잡고 가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딱 2달 정도만 제대로 빼서 요걸 알아보시고 나서 내가 진짜 아니다 싶어서 빼더라도요.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시는 게 될 거예요. 어설프게 그냥 알아보는 거? 아니요. 그건 여러분들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사업 설명을 듣고 그리고 오늘 세미나를 듣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이 비즈니스 미팅 여러분들을 초대한 스폰서님이 안내한 대로 많은 분들이 우선순위로 잡고 제대로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